안녕하세요. 책 어떤 삶들을 읽고 있는 읽는 사람입니다. 한 주 만이네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이제 가을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이제 대전으로 성큼성큼 가보겠습니다. 종이책으로는 148페이지고요. 제목은 고양이의 든든한 울타리, 크리미와 대전 거울 고양이 쉼터입니다. 고양이는 크리미고요. 2005년 11월 구조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사망했고 구강암이었어요. 사람은 대전 거울 고양이 쉼터 2015년 개소되었습니다. 원래는 사람의 이제까지 쭉 그랬던 것처럼 개인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었는데 쉼터 운영하시는 분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쉼터 이름을 적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내용이랑 뜨는 부분이 조금 있기도 한데 사실 그 뜨는 부분을 저나 알까 독자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쉼터 이름으로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세상에 이런 고양이가 또 있을까? 미경 씨는 이후 크림이라고 부르게 된 이름의 고양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생각부터 들었다. 서울특별시 낙성대의 가파른 언덕 아래에 있던 집 앞에서 동네 고양이 모녀 먹으라고 밥을 내놓고 있던 미경 씨에게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달려왔던 그 순간의 말이다. 어쩌다 길에서 만나. 대전 거울 고양이 쉼터가 생기기 전인 2005년 미경 씨는 대전과 한참 떨어진 서울특별시 낙성대역 근처의 한 언덕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당시 미경 씨는 고양이 구조나 고양이 쉼터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 일을 자신이 하게 되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동물이라고는 함께 15년을 살다 떠난 반려견과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두 고양이가 전부였고 삶은 당연히 사람에 집중되어 있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야간에는 일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했다. 대단히 신나거나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할 것도 없는 평범한 도시민의 삶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쭉 대전에 살았던 미경 씨에게 서울은 모든 것이 너무 비싼 곳이었다. 그래도 살고 있던 반지하 집 창문 너머로 본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고양이 모녀에 관심을 가지고 측은지심에 사료와 물을 내놓는 사람이었다. 고양이 모녀는 미경 씨를 경계했다. 주는 밥은 먹지만 친해지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밥을 주는 미경 씨를 향해 언덕 위에서 무언가가 달려왔다. 고양이였다. 발 앞까지 온 고양이는 미경 씨에게 잔뜩 아른 체를 하며 진하게 굴기 시작했다. 미경 씨가 나눠주는 밥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 고양이는 밥보다 사람이 더 고파 보였다. 사람이 좋아서 사람의 손길과 애정을 느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느껴졌다. 빌라가 모여있던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 왔으니 아마 그 어딘가 빌라 주차장 쪽에 살고 있겠거니 추측만 했다. 다시 밥을 먹으러 올지 확신하기 어려웠지만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미경 씨는 그 고양이의 비비적거리며 밥 달라고 쳐다보는 눈빛과 애교 가득한 울음소리가 너무 좋았다.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미경 씨도 그 고양이처럼
건물과 사람으로 꽉 찬 도시에서 홀로 텅 빈 듯 외롭고 무조건적인 호의와 온기가 그리웠던 게 아니었을까. 그때부터였다. 미경 씨가 길고양이들 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자세히 보게 되었던 것은 미경 씨는 이 작은 고양이 하나로 길 위 고양이 삶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었다. 조금 더 깊은 세계로. 미경 씨는 평소처럼 일하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손님은 끊기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늦은 밤이었다. 움직임이라는 게 있을 리 없는 CCTV 화면에 무언가가 보였다. 편의점 앞을 비추는 세대의 카메라 중 하나였다. 반쯤 걸렸던 졸음을 쫓으며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고양이였다. 그것도 언덕에서 신나게 뛰어내려와 아른 채를 하던 그 고양이였다. 언덕에서 내려와 인사하던 것처럼 똑같이 입을 벌려 연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편의점 입구로 다가오고 있었다. 미경 씨가 일하는 장소와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양이는 매장 안으로 들어와 미경 씨 신발 바로 옆에서 갖은 애교를 부리며 인사했다. 추운 날씨에 온기를 찾아온 녀석이 안쓰러워 미경 씨는 작은 난로를 가져다 그 옆에 놔주었다. 이미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녀석을 부르고 있을 때였다. 크리미는 안정과 온기, 좋아하는 사람의 손길과 호의를 즐겼다. 미경 씨 역시 동료 직원도 손님도 없는 매장의 적적함과 외로움을 크리미로 달랠 수 있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꿈결 같은 평온을 즐긴 크리미는 이제 됐다는 듯 일어나서는 어디론가 표표히 사라졌다. 이런 예정에 없던 방문은 꾸준히 이어졌다. 어디서 보고 있기라도 한 듯 손님이 뜸해지면 크리미가 찾아왔다. 졸리고 심심한 미경 씨에게 크리미의 방문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것이었다. 밥을 준 지 2주쯤 되었을 때부터 아침에는 언덕에서 집 앞으로 뛰어내려와 밥을 먹고 새벽에는 편의점으로 와 잠을 자는 일을 반복하는 크리미에게 미경 씨는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겨울에 시작된 일이 그 다음 겨울을 넘겨 봄까지 이어질 때쯤 평소처럼 아침에 집 앞에 나가 동네 고양이들 밥을 챙기고 집으로 들어서서 문을 닫으려 돌아보니 크리미가 따라 들어와 있었다. 고양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때였고 걱정이 앞서는 편이 아닌 덕분에 미경 씨는 이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집 안에 들어선 크리미에게 같이 살래? 그럼 목욕하자 하고 욕실로 데려가서는 같이 목욕을 했다. 그리고 이미 집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어른 고양이 하나와 어린 고양이 하나가 준비도 없이 크리미와 만나야 했다. 합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새 고양이가 왔을 때 어떻게 인사를 시켜야 한다든지, 공간을 어떻게 나눠야 한다든지 하는 지식 없이 크리미를 들인 덕분에 첫째 고양이는 크리미를 격렬하게 거부했다. 크리미도 지지 않아서 둘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중성화 수술을 하면 나아질까 싶어 크리미를 중성화했고 그 뒤로는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다. 어렵지 않은 해결과 나쁘지 않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까. 크리미를 시작으로 구조할 고양이가 자꾸 미경 씨 눈에 들어왔다. 게다가 한 번 주인 없는 생명을 집에 들이고 나니 다른 동물을 차별하거나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다. 전환. 지치고 힘든 생명을 챙기고 돌보며 자신의 삶도 살아가던 미경 씨는 고향인 대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굳이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일했고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곳이 서울이었지만 미경 씨를 머물게 하는 것은 없었다. 어느 순간 서울에서 더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졌다. 모든 것이 그저 너무 비싸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대전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이사는 쉽지 않았다. 특히 크리미가 대단했다. 원래도 이동장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난리를 치는 편이었지만 이삿날은 이동장 안에서 발톱을 세우고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종국에는 발톱까지 빠졌다. 결국 다른 고양이들은 이동장에 넣어두고 크리미만 아는 채 미경씨 차를 타고 대전까지 이동했다. 대전에서의 삶도 별다를 것은 없었다. 평범한 도시민으로 일하고 쉬고 먹으며 살았다. 그리고 서울에서처럼 아프거나 힘든 고양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마저 똑같았다. 집으로 들어왔던 크리미를 내보냈더라면 달라졌을까?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눈빛의 의미가 보이지 않았을까? 스스로의 삶이 조금씩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양이가 보내는 눈빛과 몸짓에 번번이 지고 말았다. 함께 살던 가족은 고양이 구조나 돌봄을 도울 의사가 없었고 미경 씨도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돕지는 않지만 방해하거나 말리지 않아서 고마웠고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8년 정도를 혼자 구조해서 돌보고 치료한 뒤 입양 보내기를 반복하던 미경 씨는 2015년 8월에 방을 하나 계약했다. 주인이 정해진 것도 아닌 길에서마저 매번 쫓겨나는 고양이들을 위한 방이었다. 그리고 대전 거울 고양이 쉼터라고 이름 붙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전 거울 쉼터 같은 경우에는 카페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카페와 유튜브는 지금은 좀 쉬시는 중인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간간히 소식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거울 쉼터는 미경 씨 혼자 하시면서 이제 봉사자를 받고 있기는 한데 대개의 경우 미경 씨 혼자 하고 계시고 제가 인터뷰하러 갔을 때 미경 씨가 좀 편찮으신 상태였어요.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인데 최근에는 더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다고 그런 소식을 봤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던 날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언젠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